혹시 오늘도 건강을 위해 사과 한 조각 드셨습니까? 잠깐만 멈추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먹은 그 사과가 어쩌면 여러분의 콩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사과가 몸에 나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괜히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사과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 습관을 수십 년 동안 이어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었던 습관이 나이가 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콩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60세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과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과는 여전히 훌륭한 과일입니다. 문제는 60대 이후에 콩팥 상태와 사과를 먹는 방식입니다. 몸은 이미 변했는데 식습관은 그대로라면 그 차이가 결국 콩팥에 큰 부담으로 쌓이게 됩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꾸준히 실천했던 습관 때문에 오히려 콩팥 기능이 크게 떨어진 분들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야 상황을 알게 되고 그때서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건강식만 먹었는데 왜 콩팥이 나빠졌습니까? 실제로 최근 연구들에서도 이런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신부전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이유 없이 피곤함이 계속된다면 그 원인이 의외의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먹고 있는 그 음식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자세히 들은 적이 없을까요? 많은 정보들이 단순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은 좋다 또는 이 음식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가 콩팥에 보내는 치명적인 경고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콩팥을 지키면서도 안심하고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힘들게 하고 있는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콩팥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콩팥을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정화장치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 그리고 숨을 쉬며 몸 안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물질들 속에는 좋은 성분도 있지만 필요 없는 노폐물과 독소도 함께 들어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혈액을 통해 온몸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기관이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며 몸에 필요 없는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몸에 필요한 물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늙는 장기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콩팥은 아주 깨끗하고 강력한 필터와 같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대부분의 노폐물을 잘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까지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 왔습니다. 마치 60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정수기 필터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했던 필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낡고 작은 구멍들이 생기고 그 사이에 찌꺼기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콩팥의 노화화 과정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과정을 설명할 때 우리는 사구체 여과율, 즉 GFR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콩팥이 얼마나 잘 걸러주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보통 20대의 건강한 사람은 이 기능이 거의 100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40대가 지나면서부터 이 수치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대에 들어서면 젊었을 때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젊었을 때는 사과 3개를 먹어도 콩팥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과 반 개만 먹어도 콩팥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예전과 같은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변했는데 습관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콩팥은 점점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도 특별한 통증이나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정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심해 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음식 하나를 먹을 때도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젊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식습관을 유지하면 콩팥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과일, 그 중에서도 사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만 챙겨 먹었는데 왜 콩팥이 나빠졌습니까?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같은 설명을 드립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콩팥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의 기능이 동시에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젊을 때보다 탄력이 줄어들고 혈액순환도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습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점점 약해지고 위장 역시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런 변화가 하나씩 쌓이면서 결국 콩팥에 더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라는 것입니다. 심장은 문제가 생기면 가슴 통증이 나타나고 위장이 나쁘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해집니다. 하지만 콩팥은 상당히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도 특별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심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은 실제로 절반 이상 떨어질 때까지도 검사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일수록 우리는 경계심 없이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일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에서 나온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일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사과처럼 달콤한 과일에는 과당이 풍부합니다. 젊은 몸에서는 이런 당분을 비교적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당분이 너무 빠르게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혈액이 마치 설탕물이 된 것처럼 끈적해집니다. 그러면 콩팥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 즉 사구체가 그 끈적한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작은 혈관들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늘기 때문에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 점점 딱딱해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손상된 사구체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 질환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작은 손상이 조금씩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음식이라도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먹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특히 사과처럼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경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실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사과를 먹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과일은 건강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과일은 분명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영양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과일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이 건강식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몸이 그것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일 속에는 자연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에서 나온 당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 당분은 결국 당분입니다. 설탕이든 과당이든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 당분을 비교적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혈관도 건강하고 콩팥의 여과 기능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혈관의 탄력도 줄어들고 콩팥이 혈액을 걸러내는 속도도 예전보다 느려집니다. 이때 당분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맑은 물이 아니라 설탕물이 혈관 속을 흐르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콩팥 속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작은 필터들이 있습니다. 이 필터들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액 속 당분이 많아지면 이 필터들이 더 강한 압력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낡은 정수기 필터에 계속해서 끈적한 물을 통과시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사구체는 점점 딱딱해지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과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사과라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경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지만 사실은 콩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방법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상당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과를 갈아서 마시는 습관, 즉 사과즙이나 사과, 주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 경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습관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과를 갈아서 마시는 것, 즉 사과즙이나 사과 주스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한국에서는 명절이나 병문안을 갈 때 사과즙을 선물하는 문화가 아주 익숙합니다. 집 냉장고 한쪽에 사과즙 박스가 쌓여 있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또 텔레비전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아침에 과일즙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과즙을 몸에 좋은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과를 갈아버리는 순간 사과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보호 장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보호 장치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통째로 씹어 먹을 때는 사과 속에 들어있는 당분이 식이섬유라는 촘촘한 그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이 몸으로 천천히 흡수됩니다. 콩팥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 조금씩 혈액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믹서기로 사과를 갈아버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사과의 조직을 잘게 부수면서 식이섬유 구조가 대부분 파괴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과는 더 이상 과일이 아니라 농축된 당분이 들어있는 액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 공복에 사과즙을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불과 몇 분 안에 많은 양의 과당이 한꺼번에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콩팥 속의 작은 혈관들이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콩팥은 혈액 속의 당분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콩팥 세포에도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과즙 속의 많은 과당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요산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통풍의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요산이 많아지면 혈액 속에서 작은 결정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결정들은 매우 날카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깨진 유리 조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작은 결정들이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결국 콩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콩팥 조직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콩팥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콜라나 탄산음료는 절대 안 마셨습니다. 대신 집에서 짜낸 과일즙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탕이든 과당이든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결국 콩팥이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씹을 수 있는 치아가 있다면 과일은 가능한 한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하게 마시는 습관이 오히려 몸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고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먹는 방식이 아니라 먹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에 사과를 드시는데 이 습관 역시 콩팥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과를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입이 심심하다며 사과를 한 조각 깎아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과일 조금 먹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작은 습관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이고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단순히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밤 동안 콩팥이 쉬어야 하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낮과 밤에 따라 활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낮에는 음식이 들어오고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소화기관과 대사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대부분의 장기들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특히 위장관의 움직임은 낮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이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사과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낮에는 이 펙틴이 장을 청소하고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소화 속도가 느려진 상태에서 사과가 들어오면 펙틴이 장 안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 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사과를 먹고 누우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한 느낌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배가 부글거리거나 트림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에서 생긴 가스가 복부를 팽창시키면 횡격막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지고 자주 깨게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이 얕아지고 뒤척이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야간 혈압 상승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밤이 되면 혈압이 낮 동안보다 약 10%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야간 혈압 감소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콩팥이 하루 동안 받은 압력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밤에 잠을 설치게 되면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콩팥 속의 미세한 혈관들은 밤새도록 높은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마치 밤에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계속 물을 틀어 놓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콩팥 속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단백뇨가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콩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과는 해가 떠 있을 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몸이 음식 처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과를 먹는 방식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과 표면에 보이지 않게 남아 있을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믿고 있는 상식이 실제 환경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과를 먹는 시간도 아니고 먹는 방식도 아닙니다. 바로 사과 그 자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실제로 방송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사과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사과를 먹을 때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고 권하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사과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과는 수확한 뒤 유통 과정에서 상하지 않도록 보관되고 겉모습이 좋아 보이도록 관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표면에 식용 왁스가 코팅되기도 하고 재배 과정에서는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판매되는 과일들은 식품 안전 기준을 통과한 것들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됩니다. 젊고 건강한 간과 콩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미량의 화학 물질을 비교적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능력과 혈액 순환이 젊을 때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간의 해독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작은 양의 화학 물질이라도 몸에 오래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사과 표면에 있는 왁스 코팅은 물로 간단히 씻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이 매끈하고 끈적한 이유도 바로 이 코팅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왁스층 아래에 농약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과를 깨끗이 씻지 않은 상태에서 껍질째 먹게 되면 이런 물질들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물질들이 오랜 시간 반복해서 들어오면 결국 간과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간이 모든 독소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콩팥이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됩니다. 결국 혈액을 통해 돌아다니던 미세한 화학 물질들이 콩팥의 필터인 사구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콩팥은 이 물질들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만약 100% 무농약으로 재배된 사과라는 확신이 없다면 껍질을 과감하게 깎아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껍질에 있는 비타민을 조금 더 먹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물질을 함께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다른 채소나 과일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손상된 콩팥 기능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과와 관련된 3가지 중요한 경고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사과즙을 마시는 습관 저녁에 사과를 먹는 습관, 그리고 껍질을 그대로 먹는 습관입니다. 이 3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사과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사과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과를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제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직접 만났던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가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실제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몇 해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동네에서는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철저한 분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공원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셨고 요가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고기나 인스턴트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았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도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관리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식단과 생활,
습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을 찾게 된 이유는 최근 몇 달 사이에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손이 심하게 붓고 발도 쉽게 부어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소변 위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게 되셨다고 합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환자분의 콩팥 기능은 이미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 3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과를 설명드리자 환자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 이런 병이 생긴 겁니까? 그래서 저는 환자분의 식단과 생활 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동안 어떤 음식을 언제 드시는지, 어떤 음료를 마시는지, 운동 후에는 무엇을 드시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매일 아침 사과를 한 개씩 꼭 드셨습니다. 그것도 껍질째 드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요가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과즙을 2팩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이것이 몸에 좋은 생활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건강한 식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약해진 콩팥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껍질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한 농약 성분이 반복적으로 몸에 들어왔고 운동 후 탈수된 상태에서 마신 농축된 사과즙은 혈액 속 당분 농도를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이 몇 년 동안 반복되면서 결국 콩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된 것입니다. 환자분께 이 사실을 설명드리자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시다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했던 노력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원인을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로잡으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자분께 사과를 완전히 끊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과를 먹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사과를 익혀서 먹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과를 아예 끊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과는 여전히 좋은 과일입니다. 문제는 사과가 아니라 그것을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자분께 드린 첫 번째 조언은 사과를 끊는 것이 아니라 사과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는 반드시 생으로 아삭아삭 씹어 먹어야 영양소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선한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60대 이후의 몸에서는 생과일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경우에는 차가운 생과일이 소화기관에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사과를 익혀서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사과를 가볍게 익히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사과의 조직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딱딱한 생사과를 씹어 삼키는 것보다 위와 장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사과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입니다.
생사과에서는 식이섬유가 단단한 세포 구조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몸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가열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식이섬유가 더 잘 풀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장에서 흡수되고 작용하는 과정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 변화는 콩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가 편안해지면 몸 전체의 대사 과정이 안정되고 불필요한 노폐물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산성 자극입니다. 생사과에는 사과산이라는 유기산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속쓰림이나 불편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익히면 이런 산 성분이 일부 줄어들면서 맛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익힌 사과는 위와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과가 가진 영양소를 편안하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거칠고 단단한 음식을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조리된 음식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환자분께 사과를 익혀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과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콩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환자분께 알려드렸던 방법을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따뜻하게 익힌 사과에 몇 가지 재료를 더해 먹는 것입니다. 먼저 준비할 것은 사과 반 개입니다. 가능하다면 껍질은 벗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통 과정에서 남아 있을 수 있는 농약이나 왁스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껍질을 벗긴 사과는 너무 크게 자르지 말고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십시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가 가장 적당합니다. 다음으로 준비할 재료는 계피 가루입니다. 계피는 오래전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 향신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몸이 차가워지기 쉬운 어르신들에게는 비교적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사과 위에 티스푼 반 정도의 계피 가루를 가볍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호두 2알 정도를 준비합니다. 호두는 지방이 많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몸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호두 2알을 잘게 부수어 사과 위에 함께 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준비한 사과를 작은 그릇에 담아 찜기에 넣고 약 15분 정도 익혀주시면 됩니다. 사과가 부드럽게 익어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쉽게 들어갈 정도가 되면 충분합니다. 만약 찜기가 없다면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담아 2분에서 3분 정도 데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과를 따뜻하게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익힌 사과는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 느껴집니다. 계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먹기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호두가 들어가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 단순한 과일 간식이 아니라 영양이 균형 잡힌 작은 식사가 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익힌 사과를 아침에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급하게 삼키지 말고 천천히 씹으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음식 하나만으로 모든 콩팥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몸에 부담을 주는 습관을 줄이고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음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콩팥이 받는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아주 간단한 실천 방법을 하나 더 권해드립니다. 바로 3일 동안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르신들께 자주 권해드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계획도 아닙니다. 단지 3일 동안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정리의 날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혹시 한쪽 구석에 과일즙이나 사과즙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 사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떠올려 보시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부담이 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켜보십시오. 저녁 식사 이후에는 과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물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과일이나 달콤한 간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콩팥은 밤 동안 훨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콩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날은 변화의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밤 동안 쉬었던 위장과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따뜻하게 익힌 사과를 드셔보십시오. 사과와 계피 그리고 호두가 함께 들어간 간단한 음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드십시오. 따뜻한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면 몸이 편안해지고 혈액 순환도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몸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은 확인의 날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날입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소보다 거품이 줄어들었는지, 색이 조금 더 맑아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또 몸의 느낌도 살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운지, 얼굴이나 손의 붓기가 줄어든 느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사람마다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을 스스로 확인해 보는 과정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잘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시작하면 몸은 조금씩 편안해지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단지 사과를 먹는 방법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받는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과와 관련된 3가지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과를 갈아서 마시는 습관 저녁에 사과를 먹는 습관, 그리고 껍질을 그대로 먹는 습관입니다. 이 3가지는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 온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60세 이후에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몸에 예상보다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일은 가능한 한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믹서기로 갈아 마시는 습관은 생각보다 많은 당분을 한 번에 몸으로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 식사 이후에는 과일을 먹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장기들이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과를 먹을 때는 상황에 따라 껍질을 벗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배 과정이나 유통 과정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과 자체가 나쁜 음식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입니다.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같은 음식도 몸에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사과를 따뜻하게 익혀서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몸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만약 이미 콩팥 기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은 건강을 돕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뒤로 미루며 살아온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조금 더 신경을 쓰셔도 됩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몸이 가볍고 일상생활도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단지 사과를 먹는 방법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앞으로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